먼저 라이언 린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XRP가 움직이니 알트 상승장이 온 것 같은 기분이네요. 중국 폐렴 소식을 잠깐 전하자면 다음 주 10일부터 출근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이죠. 만약 병에 걸렸을 때는 회사에서 다 책임지라고. 직원들 아무도 출근 안 할 것 같지만요. 몇 배 가격 주고 어렵게 구해서 직원들한테 보낸 마스크는 공안들에게 중국에 하이제킹 당하고, 진심으로 이번에 공산당 망했으면 좋겠네요. 그 추종자들도. 보니까 제가 이제 중국 관련된 영상을 이제 보니까 공산당 뭐 간부 같은 사람이 약국에 들어가서 마스크 박스를 그냥 통째로 가져가더라고요. 자기가 정부 뭐 서류를 보여주면서 통째로 가져가는데, 줄 서 있던 서민들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그냥 국민들이죠. 서민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너 뭔데? 너는 뭔데? 너 박스 줄도 안 서고 가져가냐?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저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그게 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을 계기로 해서 중국 정권 자체가 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주왕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혹시나 비파의 끝이 작년 6월 고점 정도로 보시는 건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오늘 알트코인들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을 다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고점보다 약간씩 다 높아요. 약간 다 높은데 그 알트코인들 별로 그 채널의 각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6월 고점보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뭐 얼마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그건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6월 고점을 넘고 그 다음에 작년 6월 고점에서 지지받으면서 시파 조정 마무리하고 추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현숙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김현숙님이 적어주는데, 제일 무서운 게 코인 보내기. 이제야 성공했습니다. 차라리 헬기 레펠이 더 쉬워요. 항상 감사드려요. 적어주셨고, 아마 이제 헬기 레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 보니까 여군 출신이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별이님도 특전사 출신인가 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코인 보내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홀딩해서 가져가던 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코인을 보내기인지, 아마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코인 그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아무리 이 코인, 예를 들어서 뭐 XRP라고 하면 XRP를 공부해서 확신을 갖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떠나 보낼 때는 떠나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알트 시즌이 끝날 때 알트코인들, 내가 아무리 알트코인 좋아해도 진짜 최소 홀딩 물량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뭐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매도를 해서 다 현금화를 하거나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페노님이 이제 스텔라룸의 차트도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알트코인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고, 스텔라룸의 차트는 그냥 리플 차트랑 거의 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킹치시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와이프하고 맥주 한 캔 먹고 자야겠습니다. 아는 지인이 테슬라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헉,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잠시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셨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은 뭐 그닥인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몇 배 올라가면서 테슬라 주식으로 이제 대박 났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마 이제 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 말에 암호화폐 시장 들어와서 돈을 벌었다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주식시장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이번에 뭐 테슬라 주식으로 돈을 벌든 아니면 다른 뭐 IT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물릴 확률이 많고, 오히려 하락을 할 때 큰 돈을 넣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분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분투님이 과거에는 마진이나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올리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때는 채굴량도 얼마 안 돼, 물량도 적었죠. 지금은 물량도 많고 매물대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슛이나 풋옵션을 때리는데 수익배의 폭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회로야 자유지만 지나친 폭등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리플 600원가량 갔을 때도 4,000원 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도하지 못한 흑우들이 많았죠. 또다시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그래서 항상 XRP 차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요즘에 드리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작년 그 6월달처럼 충분히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차트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600원에 못 팔아서 뭐 200원 초반까지 빠졌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나는 이번에 빠졌을 때도 진짜 나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나갔다, 그리고 나는 내 목표까지 계속해서 이제 홀딩해서 끌고 가겠다, 이 확신이 있는 분들은 또 그 확신 있는 대로 그대로 저는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매도를 한 다음에 또 올라가면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본투님이 의견 주신 거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제2의 캉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당신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70% 위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해외 트위터가 이렇게 이제 올렸대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 트위터 내용을 보면 아마 이제 이 분도 동일한, 이 크립토 울프라는 분도 동일한 그림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알트 도미넌스를 거꾸로 뒤집어서 뭐 비트 도미넌스 붙여서 이제 보는 것처럼, 같은 형태로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이 패턴이 반복이 될 거다. 그러면 다시 이번에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70은 못 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알트들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알트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비트 점유율은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티스트 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힙빛 거래소의 많은 알트가 최저가 대비 15배, 2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상승 비율을 보니 알트 시세는 바이낸스나 힙빛이 주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지금 이제 아까 분투님 또 이제 의견하고 약간 상반된 의견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했죠. 시장을 많은 유튜버들이 상승장으로 보고 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분은 많은 유튜버들이 시장을 하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분투님하고 또 이제 아티스트님 의견도 좀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분투님은 이번에는 몇십 배 나오는 그런 알트들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아티스트님은 이미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이 최저가 대비 15배에서 20배 정도 상승한 그런 알트코인들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하고 밑에 부분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트가 하락하더라도 어떤 알트들은 폭등할 듯 보입니다. 최근 우한폐렴에 따른 증시 폭락으로 중국계 투기 자본이 상당히 들어온 듯 보입니다. 투기 세력 입장에서 단기 펌핑은 시총 작고 수량 적은 알트가 좋겠죠. 알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한 20%대로 시총 작고 많이 안 오른 알트들 속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반감기 이벤트 전이고 소각이나 하드포크 등도 두 달 전까지 미리 시세에 반영되는 점을 보아 4월 전에 비트가 급락해도 안 이상한 시점이니 무슨 코인이든 장기간 들고 계시는 건 비추입니다. 2배 이상 수익 보셨으면 반드시 절반 이상 터시길,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까 이제 분투님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아티스트 존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는 것도, 뭐 전량 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특히 하락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들, 그리고 자금 자체가 급한 자금이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분할 매도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조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브라운님이 한국은행도 블록체인 기반 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은도 패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대비하는지 알기에 1년 만에 입장을 뒤집고 적극 대응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처음에는 뭐 CBDC 뭐 관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기사 같이 봤었죠. 그 기사 내용에서 CBDC 관련된 뭐 연구원들 뽑고 있었고, 이번에 아예 대놓고 이제 CBDC 도입 그 박차를 기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또 올라왔나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도입 기술 연구 확대 전담 조직을 설립한다 라는 기사고 2월 5일자 기사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BIS에서 각국 중앙은행들한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라고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리고 준비를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결국에 큰 그림에서 그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사에서는 자신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숨기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화폐 개혁 뭐 안 할 거다 하는 총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도 말 그대로 이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화폐 개혁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개혁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요. 그레이스 원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코인과 환율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가 많이 오르고 환율도 1,500원 정도 된다면 대응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출금을 달러로 해야 하는지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를 여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 가치가 1,500원에서 만약에 그레이스원님이 달러 가치가 1,500원에서 우리나라가 원화가 더 약세로 진행될 거다. 뭐 2,000원까지 1달러당 2,000원, 1달러당 뭐 3,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걸 예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를 그때는 달러로 갖고 있는 게 낫겠죠. 만약에 현금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달러로 갖고 있는 게 나을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원화가 충분히 이제 싸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강세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했을 때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달러 가치를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망치아빠님이 올려주신 글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에 신규분들이 각 채널에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글을 남겨봅니다. 개인적으로 거래소 2개를 쓰며 단타 물량과 홀드 물량 나눠 관리합니다. 대상승장, 대하락장에 단타도 해보고 교체 매매도 해보고 중장기 홀드도 해서 비교해본 경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와 정보 수집 등 노력을 많이 한 만큼 단타 매도 실적도 좋아집니다. 심지어 하락장에서도 변동성 큰 코인 시장이라는 특징 탓에 개수 늘리기도 하락 후 반등 먹기도 많이 성공했죠. 그런데 결과는 주봉 월봉상 또는 로그 차트상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보고 중장기 홀드한 물량보다 수익이 좋지 않거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녁 12시, 1시, 2시까지 잠 줄여가며 주말 시간 일부까지 반납해가면서 했음에도 실적도 수익률도 좋았음에도 단순히 쌀 때 채널 하단에서 사서 홀드한 상태보다도 누적 실적은 우수하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받았고 시간도 더 쏟았는데 그 대비 보상이 대폭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타 실력이 있고 좋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는 없어서 승률이 80%일전정 나머지 10에서 20% 낮은 확률의 경우에 수에서 세력들에 의해 한 번에 누적 수익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세력에 의한 급상승, 매수 실패, 급하락, 사전 손절 실패 등 이건 이제 옵션 시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뭐냐면 옵션 시장에서 양매도를 쳐서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1년 내내 먹다가 1년에 한 번 또는 뭐 2년에 한 번 당하는데 그 한 번 당할 때 한 번 당할 때 내가 1년 동안 쌓아왔던 수익을 한 번에 잃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뭐 10% 자금만 한다 라고 하다가 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자금을 키웁니다. 10%가 아니라 내 전체 자금에서 뭐 20, 30 이렇게 하다가 승률이 만약에 진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50, 뭐 넘어서 뭐 100%까지 했는데 그때 한번 내가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매도가 안 되거나 왜냐면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서 오히려 손절이라든가 아니면 따라가서 매매하는 매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데 금액이 커져서 포지션 전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못하게 되고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동안 단타로 벌어놨던 수익을 한 번에 오히려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진 거래, 레버리지 거래는 제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포지션 끌고 가는 그 매매가 좀 더 좋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단타 매매를 해보고 싶으면 일정 부분 매매를 해봐서 수익이 개수가 늘어난 그런 분들만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다 수익이 나요. 다 수익이 나고 내가 단타 매매를 하든 장기 홀드, 추세 매매를 하든 다 수익이 나는데 실제 지나고 나 보면 단타로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망차파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밤새 가면서 매매를 해도 300% 근데
홀딩해서 가져간 사람은 뭐 1000% 이렇게 이제 수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어설프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홀딩해서 충분히 채널 상단에서 매도하는 게 그게 오히려 수익이 좋을 수도 있다. 저도 이제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없던 시장이다 보니 신규 잠깐만 여기 있는 게 위 아닌 거죠? 차라리 이런 시장이면 투자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목표한 가격에서의 타 또는 5분할 매수 이후 3 또는 4분할 매도 외에 추가적인 거래 배수는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고 그냥 일상생활하며 기다림을 즐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없던 시장이다 보니 신규분들은 본 시장에서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떨지 꼭 사전 평가 10만원, 100만원 소액으로 테스트한 후에 시장 진입을 권고드립니다. 70% 폭락하여 떨어질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밑에서 받으려고 팔았는데 매수 못하고 날 버리고 떠나는 30% 폭등 기관차에 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제 방식이 정신건강에 이루어질 겁니다. 폭락이 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손절규칙 세우고 시장 재진입 계획 사전에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떨어지면 매수 기회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오르면 기분이 별로인 성향입니다. 그저 적당한 속도로 안전하게 가기만 바랄 뿐이네요. 어디까지나 제 성향에 맞춰 쓴 글이니 개인별 성향에 따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망치아빠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대신 해주셔서 저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망치아빠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본인의 투자 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단기 매매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일정 부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